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과학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나 오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은 과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 없는 믿음들을 깨부수고 과학적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과학적 오해들을 살펴보고 그 진실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많은 오해들은 과학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래된 정보 때문에 생겨납니다. 때로는 대중문화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명과 믿을 수 있는 출처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주요 과학적 오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오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제시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내는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봅시다. 가장 오래되고 끈질긴 오해 중 하나는 지구 평면설입니다.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인간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오해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뇌의 모든 부분을 사용합니다. MRI와 같은 뇌 영상 기술은 뇌 전체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간단한 작업을 수행할 때도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기관으로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만약 뇌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뇌에 공급할 이유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은 뇌 전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너무 거대해서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만리장성의 엄청난 규모 때문에 이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주 비행사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우주에서 맨눈으로 만리장성을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리장성은 그 길이에 비해 폭이 매우 좁습니다. 만리장성은 약 2만 km가 넘는 길이지만 폭은 약 10매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주변 환경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속도로나 도시와 같은 다른 인공 구조물들이 우주에서 더 잘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만리장성은 우주에서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오해는 우주 비행사들과 과학적 관측에 의해 깨졌습니다. 달의 뒷면은 항상 어둡다는 오해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달에는 영원히 어두운 곳은 없습니다. 달은 지구와 조석 고정되어 있어서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입니다. 하지만 달의 양쪽 면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태양빛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달의 뒷면은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반대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학 탐사를 통해 달의 뒷면도 앞면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달에는 영원히 어두운 면이 없습니다. 달의 양쪽 면 모두 낮과 밤을 경험합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오해는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이 오해는 1998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MMR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백신과 자폐증을 연결하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나 세계보건기구 WHO와 같은 주요 보건기구들은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예방 접종률이 떨어지고 그 결과 예방 가능한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손가락 관절을 꺾으면 관절염에 걸린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해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 손가락 관절을 꺾는 행동과 관절염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손가락 관절을 꺾을 때 나는 뚝 소리는 관절액 속 기포가 터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손가락 관절 꺾는 습관과 관절염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연구에서는 한 의사가 60년 동안 한쪽 손의 손가락 관절을 꺾는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양손의 관절염 발생률에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을 꺾는 것이 관절염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인 관절 부종이나 악력 감소와 같은 다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가락 관절을 꺾는 행동이 관절염을 유발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설탕을 먹으면 아이들이 산다는 말은 많은 부모님들이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설탕이 든 음식을 먹으면 뛰어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와 행동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설탕이 든 음식을 준 다음 행동 변화를 관찰했지만 설탕을 먹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설탕을 먹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기대나 주변 환경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탕이 행동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비만이나 충치와 같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탕을 먹으면 아이들이 뛰어다닌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식단에 대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해를 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현명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오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믿을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